클라이밍은 과학이다. 클라임 투어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라이밍 대표 홀드 중 하나인 슬로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밍의 끝판대장 홀드인 크림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프는 실내든 야외든 클라이밍을 하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홀드이지만 아주 작고 손가락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잡기 꺼려하는 홀드입니다. 그러나 클라이밍 고수가 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겐 크림프는 반드시 넘어야 할 홀드, 또 넘을 수 있는 홀드입니다. 크림프란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걸칠 수 있는 사이즈의 아주 작은 홀드를 말합니다. 크림프 홀드는 저그처럼 움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 어깨와 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육보단 손가락에 있는 건, 인대, 그리고 전완근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발휘되는 힘이 상당히 약하죠. 대부분의 클라이머들이 크림프 홀드를 잡기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작은 홀드를 잡기 위해선 손가락의 힘을 집중적으로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힘은 손가락 관절과 힘줄인 건, 인대로 구성된 활차에 의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손가락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관절의 각도와 엄지의 사용에 따라 그립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풀크림프입니다. 풀크림프는 세 가지 그립법 중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림프로 홀드를 잡을 땐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관절이 많이 꺾이는데 이 상태에선 손가락이 큰 힘을 내기 좋습니다. 손가락 관절 각도에 의해 힘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죠. 활차의 경우 수축 또는 이완의 제곱 힘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크림프 그립은 관절이 굽혀짐에 따라 활차의 수축 이완 정도가 커져 많은 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풀크림프를 사용하여 엄지를 검지 위에 걸쳐 누르면 검지손가락에서 발휘되는 힘이 상승하고 엄지와 연결된 전완근이 추가로 활성화되면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만큼 손가락에 많은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손가락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풀크림프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하프 크림프입니다. 하프 크림프는 풀크림프의 완화된 버전입니다. 엄지를 검지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풀크림프에서 엄지가 했던 지렛대 효과가 사라지면서 관절의 각도가 풀리고 활차에 저장되는 힘이 줄어듭니다. 또 엄지에 의해 발생됐던 추가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풀크림프보다 그립력이 약하죠. 하지만 관절의 각도가 여전히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작은 홀드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성도 풀크림프보다 낮죠. 세 번째는 오픈 그립입니다. 오픈 그립이란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편 상태에서 잡는 그립법을 말합니다. 오픈 그립을 사용하면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관절이 약간 굽혀지는데 이 상태에서는 크림프 그립에 비해 손가락이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픈 그립은 관절이 펴져 있어 활차의 수축, 이완 정도가 미미하여 많은 힘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06년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오픈 그립일 때 A4 활차의 힘은 크림프 그립에 비해 4배 낮고 A2 활차의 힘은 36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크림프 홀드를 잡을 때 사용되는 세 가지 그립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몸의 움직임이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저고 홀드에서는 그립력이 강해 넓은 범위에서 몸을 지탱할 수 있지만 크림프 홀드를 잡을 때는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림프 그립은 발휘되는 손가락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동작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크림프 홀드를 잡고 이동할 때는 몸을 충분히 컨트롤하여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바디 포지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디 포지션이란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몸의 무게중심을 적절히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크림프 홀드를 잡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립력을 보완하기 위해 몸과 발을 적절히 배치하여 손가락에 가해지는 추가 힘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또 홀드를 디딘 발에 체중을 끝까지 실어주면 손가락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리 몸의 안정성은 무게중심과 지지 면적 간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게중심이 멀수록 추가 힘이 커져 몸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반대로 무게중심이 가까울수록 추가 힘이 줄어들어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클라이밍을 할 때는 허리를 최대한 벽에 붙여 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벽 각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그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코어에 힘을 빡 주고 허리를 벽 가까이 붙여주도록 합니다. 크림프를 잡을 땐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손가락입니다. 처음에는 클라이밍을 하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근력이 단련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손가락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레이닝 기구는 비스트메이커 시리즈와 캠퍼싱 보드입니다. 비스트메이커 시리즈는 클라이머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트레이닝 보드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단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깊이의 구멍들로 구성되어 있고 1000과 2000에 따라 그 배치와 구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신의 실력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며 다른 구멍과 조합하여 다양한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캠퍼싱 보드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트레이닝 도구입니다. 크게는 30mm 정도에서 작게는 20mm
이하의 깊이의 보드를 발 없이 오르면서 손가락 근력을 단련시키는데요. 캠퍼싱 트레이닝은 전설적인 클라이머 볼프강 길르이에 의해 1980년대 처음 개발되었고 이후 많은 엘리트 클라이머들의 대표적인 트레이닝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 극한의 트레이닝이 가능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V5 이하의 클라이머는 캠퍼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크림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임투어TV였습니다.